자, 두 번째 시간. 2학기 두 번째 시간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입니다. 계약을 배웁니다. 자, 계약 민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은 뭐냐면 우리 일상적으로 계약이란 말을 많이 쓰죠.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이 하는 법률적 약속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어떤 게 계약이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매. 매매는 물건 파는 거죠. 도급.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이렇게 결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건데, 뭐 예를 이런 겁니다. 뭐 미술 작품 하나 그려주세요. 아니면 뭐 물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게 도급입니다. 고용. 고용은 이제 사장과 노동자 사이의 계약인 거죠. 임대차, 월세, 전세 이런 겁니다. 어떤 뭐 부동산이나 뭐 동산 뭐 등등 빌려가지고 내가 쓰겠다 이거고. 증여, 증여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도 약속입니다. 교환은 이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뭐와 뭐를 바꾸는 거죠. 매매랑 다른 점은 매매는 돈 주고 바꾸는 거고 교환은 물건끼리 바꾸는 겁니다. 뭐 이런 게 계약인데, 자, 법에 왜 이런 걸 굳이 규정해놨냐면, 이제 민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있는 법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일상적인 걸 많이 쪼개고 분석하고 요런 게 조금 있습니다. 만화를 잠깐 볼게요. 요 이말년 시리즈 만화인데 요게 제목이 이제 슈퍼 인생 게임인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막 이런 식으로 뭐 체력 바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막 때리면 막 HP 따르죠. 요런 식의 이제 쪼개기 사고가 민법에서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일을 뭐 HP도 만들어 놓고 뭐 때리니까 피도 따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법률적 약속인 계약도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마치 게임처럼.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 내용인데, 우리 뭐 물건 사고 이런 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과정을 쪼개보자는 거예요. 과정을 쪼개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자, 뭔 소린지 모를 것 같은데, 자, 일단 차례대로 가봅시다.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 이거를 굳이 정해놨어요. 왜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게 중요하거든. 서로 막 법정 가고 이러면 중요하거든. 언제 계약을 했는지가. 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로 민법은 보냐면, 서로 의사 표시를 했을 때요. 서로 우리 계약하자 말했을 때. 말했을 때, 뭐 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썼을 때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말만 했어도 계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입니다. 친구한테 장난으로 야, 내가 너 뭐 성공하면 내가 1억 줄게, 뭐 이런 말 했어요. 계약입니다. 계약서 안 썼어도 계약입니다.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왜 내 계약 안 지키냐 소송 걸 수 있는 거예요. 어, 계약의 성립은 서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계약의 효과는 뭐냐? 효과는 뭐냐?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제 편의점 주인한테 내가 스크류바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스크류바 주세요 하면 편의점 주인은 권리가 발생을 하죠. 이제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스크류바를 줘야 함. 의무가 있죠. 그리고 나 역시 권리가 있죠. 스크류바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동시에 발생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주는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그냥 언제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오로지 의무만 있는 거죠. 계약은 그럼 그 다음 거 계약은 언제 이행을 하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제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의 이행을 뭐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뭐 이런 등등등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소송을 해서 강제 이행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강제 이행을 한다는 말은 국가가 나서 가지고 나 대신 돈을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제 교과서에 이제 뭐 주제 돋보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민법에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민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냐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성실하게 해야 한다. 요런 게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이 잘 돌아가려면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가면 이제 내가 돈을 주면 정당한 물건이 지급된다 요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는 뭐 요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뭐 집을 팔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계약을 또 맺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 집을 넘겨받기로 생각하고 집을 산 건데 또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맺으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장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200만 원이라고 하면 통장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지폐로 받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200만 원을 10원짜리로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사장이 월급을 10원짜리로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다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 권리 사용이 오로지 남의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경우에는 금지된다. 요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배우자를 서로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외국에 나가는데 뭐 이제 떨어져 살아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그대로 그냥 들겠습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 자식이 국내에서 이제 고령과 지병으로 다르게 다른 데서 살 데도 없는 아버지를 자기 소유 저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나 어차피 외국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리 내 집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어도 이것은 금지된다. 이제 요런 게 예가 될 수 있습니다.